자, 그다음 주제 좀 바꿔서요. 얼마 전에 우리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을 내걸어서 화제가 됐거든요. 이게 현재 야당 쪽에서 내걸었으면은 크게 뉴스가 안 됐을 텐데 이재명 캠프에서 이 방안이 나왔기 때문에 크게 뉴스가 됐습니다. 또 청와대가 지금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고 이렇게 진화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자, 요런 게 이제 내년 대선 이후에 실제로 나올 수 있는 카드일지, 만약에 실현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우리 곽 대표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는 제 주장은 이거는 상시해야 된다고 봐요. 한시적인 게 아니고. 상시. 예. 지금 우리가 양도세가 굉장히 셉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을 거예요. 이번 정부 들어서 집값 오른 거에 거의 50% 이상은 이 양도세를 중과해서 팔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올랐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저수지가 있다면 물을 계속 부어요. 들어오는 사람은 있는데 유입은 있는데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든 거예요. 이게 다 뚝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오른 겁니다. 그래서 양도세를 낮추면은 저는 매매가 호가가 크게 떨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이걸 해야 되는데 이번 정부에서 이게 주요 정책이었거든요. 말하자면 이 정책을 만약에 중과 유예를 하는 순간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자기들의 실패를 자인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못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이거는 양도세 중과는 원위치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됐을 때 가격도 상당 부분은 떨어져서 정상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캠프에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윤석열 캠프는 당연히 찬성하고 있는데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내년에 현실화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근데 그 부분은 부동산 전문가의 예측의 분야는 아니에요. 그건 정치권이나 입법부에서 할 일이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됐을 때 시장에 어떤 영향이 미칠 건가를 예측하는 거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같은 질문 우리 박 간사님. 네. 일단 이재명 캠프에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보유세는 강화하고 양도세는 이제 완화하는 형태로 가는 게 어떤 세제 측면에서 맞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 이제 중과 완화 방안을 지금 시점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는 현 시점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한시적인 중과세 완화 조치를 안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선택을 한 거거든요. 다주택자에 대해서 일정 기간 시간을 줄 테니까 갖고 있는 집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고 했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어떤 이 정책의 일관성을 잃으면서까지 이 완화 조치를 지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중과 부분이 사라지고 어떤 양도세가 완화가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은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떤 자기 시세 차익을 얻고 싶지만 세금을 제하고 나면 손에 쥐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갖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보유세 부분이 강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가기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고 해서 물량이 많이 나올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게 많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지금은 내가 어떤 세금 때문에 내가 집을 안 내놓고 나는 현 상황에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지금 이 호가에 안 팔면 안 팔아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막상 내가 매물을 내놨을 때 그 가격에 시장에서 소화되지 않는 걸 현실을 깨닫게 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내가 빨리 차익이 있을 때 빠져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고 패닉 바잉이 있었다면 패닉 셀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효과를 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 간사님은 내년 부동산 시장을 하락으로 보시기 때문에 이 양도세 중과 완화가 되면, 중과 유예가 되면은 그 하락폭이 더 가팔라질 수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될까요? 네, 거래가 실제로 이제 이렇게 완화가 돼서 매물이 나오면 그럼 예전에 세금을 감안해서 나왔던 호가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낮은 수준으로 자기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정도로 매물을 내놓을 것인데 그 매물이 그러면 과연 팔릴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현장에 내놓고 부동산에서 이제 연락이 올 거 아니에요. 보러 오는 사람이 있다, 또 물건을 보여주는 거나 협상이 들어온다거나 사실은 이게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인데 그런 게 실질적으로 원활하지 않음을 깨닫게 되면 사실은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생길 거고, 그러면 조금 시세보다, 현재 말하는 시세보다 낮은 금액이 체결이 될 거고, 그러한 거래가는 나중에는 상한이 되는 거죠. 하락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가지아님, 네, 부탁합니다. 그 양도세 한시 면제라는 걸 이제 이재명 캠프에서 이번에 이제 언급이 나왔잖아요. 근데 양도세 말고 이제 우리가 보통 취득세, 그리고 보유세, 양도세 이렇게 총 세 가지 세금을 우리가 부동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취득세와 보유세는 이제 매매를 하는데, 우리가 주택 구매를 하는데 상당히 부담스럽게 되거든요. 하지만 양도세는 다릅니다. 양도세가 올라갈수록 집을 팔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어서 이제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한데, 이재명 캠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결국은 이제 양도세를 완화해서 매물을 출회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곽창석 대표님께서 얘기도 하셨지만, 결국 이제 양도세가 결국 한시가 아니라 상시로 완화가 돼버린다면 당연히 다주택 매물이 많이 나올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집값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 집의 수요와 공급의 차원에서 봤을 때, 공급은 그린벨트 같은 걸 없애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집을 리모델링해서 수평 증축, 수직 증축을 하거나 아니면 재건축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결국 기존에 있는 집을 나오게 해야 된다는 말이죠. 결국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 다주택이 아니라 양도세 한시 완화 방안이 상당 부분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집값을 하락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저도 하는데, 다만 한시 면제가 됐을 경우 부작용도 있습니다. 일전에 2018년 4월부터 이제 한시 면제가 끝났거든요. 2017년 8인 대책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2020년 710 대책에서 결국 2021년 5월 말까지 한시 유예를 해줬다가 6월부터는 그게 풀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막아뒀을 때, 그러니까 한시 면제를 해줬을 때 많은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겠지만, 그 기간이 지난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해서 어떻게든 끝까지 버티게 되거든요. 그럼 물건이 완전 꽝꽝 얼어붙습니다. 결국 이제 매수하려는 사람도 적겠지만 매도하려는 사람도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수도 완전 다 막아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재명 캠프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공급에 대한 걱정, 이런 거를 이제 은연중에 내비친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